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서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당장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많은 노동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팟빵에서도 쟁기님이셨죠. 최저임금과 상여금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해결사 가파라치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가파라치의 욕망체 항노총 잘못 읽었군요. 괜찮습니다. 가파라치의 완전체 항노총 중앙법률원 김영동 변호사와 부총상담소 박덕수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네.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안녕하네요. 네. 왜 이런 분위기 왜 그러시는 거죠? 예, 대충 알만은 합니다만 예. 사실 김영동 변호사님 출장 때문에 잠깐 저희 노발대발을 떠나셨습니다.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었는데 안 뺏기셨네요. 오늘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네요. 예. 언제든지 이 자리는 비울 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우신답니다. 아마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 문 변호사님께서 다시 오시겠지요. 사실 저희가 오늘은 최저임금 네. 특집으로 해결사 가파라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뜨거운 이슈들로 계속 만나고 계시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회에서 그것도 압도적인 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네네. 심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내일 이슈에서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짚어봤는데요. 네네. 이번 시간에는 사례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소장님, 이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보통 이제 노동법 개정되면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그렇죠. 예. 다양한 문의가 쏟아지는데 네. 3건, 4건 의외였습니다. 의외로. 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예. 정부와 언론에서 너무 많이 홍보를 잘 해주셨다. 예. 개정에 대해서 언론에 이미 많이 나간 것이죠. 이 원인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께서 네. 대부분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렇죠. 평일 시간에 저희한테 상담하실 수 없어요. 여건 아. 자체가 또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음. 상담이 좀 적지 않았는가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쏟아지는 비판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키 높이 구두 신고 키 컸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습니다. 꼴이다 예. 이런 말도 있고 용돈 주면서 수업에 필요한 학용품 값을 포함시키는 셈이다. 줬다가 빼앗는 거다. 네. 한마디로 꼼수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선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지부터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원칙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른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수당과 상여금 이 부분이 포함되게 됐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이 통화를 포함한 통화를 제외한 모든 금품,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명합니다. 그 이후에는 예외가 25%네 7%네 그거는 그 뒤에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반대도 있고 원칙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법 처리를 한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결정하는 그 기간에는 항상 회의장 퇴장, 노동계 반발, 재계 반발 반복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제 내세웠고요. 예, 매년 15% 가까이 인상을 해야 그게 이제 가능한 상황이었고 부담이 분명히 존재했겠다 싶은데 몇 년 동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경영자의 부담 감소, 축소는 재계의 수건이었죠.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잘 버텨오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TF가 작년에 구성이 됐고 여기에서 매달 정기적인 그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결론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여기에 생각지도 않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이 됐고요. 재계 입장이 대폭 반영이 됐고 재계의 편을 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이 누가
이 개정안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나랑 상관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네, 네. 나뉘잖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김승주 아나운서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질문 예, 시작됐다.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오늘. 우리 노총이 예. 본격적으로 투쟁에 들어가는데 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청와대 앞으로 달려오십시오. 아, 네. 모든 노동자가 이건 다 상관이 있고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부에서 이거를 뭐 면피용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네. 연 2,500만 원 소득자 이하 미만에도 피해자가 있다라는 양대 노총의 주장에 아주 알량하게 그중에 21만 여 명 6천 명. 정도만 네네. 다도 아니고 조금의 피해가 있다라고 자인 내지 자백을 한 것이죠. 네, 저희가 앞서 네. 내일 이슈에서도 근데 확인했었죠. 다 따져보면 네. 일단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2,500만 미만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스스로에서 밝혔고요. 차상위 계층은 2,500만보다 조금 오버하는 분들은 분명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재수당이 일단 포함됐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이 네. 2,500만 원 전후를 두고 하향 평준화 네. 그네들 간에 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수준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 전후 노동자들의 임금 실질 임금 상승률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5% 전후 이상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이상에 있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기대했던 뭐 3% 내지 4% 기대했던 것이 2% 내지 3%로 다운되겠다라는 것이죠. 전체 노동자가 결국에는 다 피해를 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예, 전체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네네네. 그 개정한 전후의 급여 명세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157만 원이고 정기 상여금 50만 원과 17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고 해서 무척 반가워했는데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연소득이 2,688만 원이다. 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예, 월급 계산해 보면 한 네네네. 224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네네. 그 이전 그 코너에서 뭐 중위소득 얘기하셨겠지만 월급 받는 노동자가 일렬로 쭉 있을 때 그 중간분의 소득이 이제 네. 2,500만 원 연봉. 네. 그게 중위소득 51%인데 그럼 이분도 거의 중간이죠. 네. 예. 뭐 보통 언론에서는 뭐 평균 소득 이렇게 좀 나와 가지고 좀 팩트를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걸로 중간 소득이 연봉 2,500이면 한국의 노동자들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다. 네. 예, 예. 이분의 월 기본급이 157만 원이라는 것은 7,530원 그 최저임금에 네, 딱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은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고 해서 반가워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근데 이분의 임금이 그러니까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르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 이분의 월급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르면요 이게 계산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서 규범력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주 아나운서나 저나 우리 여기 방에 있는 네 분들이 그 법 보고 얼마가 산입되고 얼마나 제외되고 이거 알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 질문 보고 다시 네.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올해보다 10% 인상이 인상되면은 157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7천 원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57만 원 더하기 15만 7천 원, 그죠? 그게 내년에 우리가 받을 기대되는 월급인데 네. 그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산입이 된다. 상여금과 재수당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당해 최저임금의 25% 그것은 상여금에서요. 당해 최저임금의 7% 그거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임금에 그러면 지금 20% 해당되는 것은 43만 2천 원 정도가 되고요.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것은 12만 1천 원에 해당됩니다. 근데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이분이 정기상여금이 50만 원, 복리후생이 17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만 원 중에 43만 2천 원 정도는 산입에서 제외한다. 바꿔 얘기하면은
50만 원 빼기 43만 2천 원 하면은 6만 7천 원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7%인 12만 원 천 원을 초과하는 4만 9천 원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법 개정 이전에는 157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 인상이면은 15만 7천 원이 인상되어야 하나 법 개정 이후에는 고작 4만 원 정도의 인상률밖에는 안 생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산입되는 게 6만 7천 원하고 상여금 부분, 예. 복리후생 부분 4만 9천 원이 두 개를 더하면은 11만 6천 원이니까 네. 이거 뭐 계산 어떻게 합니까? 11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5만 7천 원 빼기 11만 6천 원 하면 얼마예요? 4만 원 아닙니까? 그 4만 원 밖에 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15만 7천 원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11만 7천 원이 이 법에 따라서 산입이 되기 때문에 예? 4만 원 밖에는 인상 효과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월로 따지면 11만 6천 원 손해고요. 연간 따지면 130여만 원 손해입니다. 박 소장님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의견을 더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게 생존권하고 결부돼 있는 게 계산해달라는 상담 폭주할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그 뭐 노동부도 입장을 뭐 얘기했겠지만 네네네. 임금 체계 개편, 임금 단순화 이 계속 하자 요구하는데 더 복잡하게 지금 해놨어요. 예. 지금 이게 과연 어떤 분이 이게 쉽게 계산이 될까 좀 걱정이 되고요. 네네. 상담 양은 좀 줄긴 했는데 사실 그 노동조합 상담은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제조업 사업장인데 이제 젊은 조합원들, 즉 신입 직원들, 청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 여기도 여건이 좋지는 않으니까 157만 원 기본급은 있는데 상여금이 노동조합에 이 힘이 있으니까 600%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몇 년 동안 동결이에요. 동결해도 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냅뒀으면 이 조합원들, 이 젊은 청년 노동자들 입장에서 네. 기대치가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내가 작년에 촛불도 들고 나가고 해가지고 네. 대통령 이렇게 뽑으니까 임금도 팍팍 올라가고 좋다. 근데 이제 완전히 지금 배신 모드. 예, 줬다 뺏는 거잖아요. 네, 이 네. 느낌이 좀 있고 네. 그 사회복지가 한국 사회가 이제 미흡하기 때문에 임금이 결정적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면 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한 거 아닙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서 아닌가요? 좀 과한가요? 우리 김주영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아마 이거 저 시행이 이제 곧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네. 시행이 되면 안 되는데 되면 전국의 근로감독관들 한 3-4배 늘려야 됩니다. 누구나 다 와서 내 최저임금이 손해를 받느냐 얼마냐 이거 묻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계산 어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역시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어서 개정한 전후 급여 명세에서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뭐 김용동 변호사께서도 네. 직접 계산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많은 노동자분들이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잘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네. 수학보다는 법률이 강하시네요. 다음 사례를 반복 학습을 만나보도록 해보시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볼 내용은요. 마트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네. 올해 제 월급 총액은 2,748만 원. 여기에는 기본급 199만 원과 복리후생비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은 없고요. 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어요. 앞서 저희가 만나본 사례자보다는 기본급은 높지만 상여금은 없는 그런 노동자분의 이야기죠. 네. 예. 자, 박덕수 소장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한동안 말씀이 없으셔갖고 네네. 긴장은 하고 있었는데 예. 형님이 오늘 대탄가요? 영 좀 그러네. 네. 비정규직입니다. 그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 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여금 없으니까 상관없다. 네. 나는 복리후생비 없어. 내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더 약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대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딱 부합되는 부분이 이번 케이스는
지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 7%, 즉 12만 원 이상의 그렇습니다. 18만 원이 예. 최저임금 계산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8만 원 인상될 게 네. 법 개정으로 날아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복리후생비 7% 이렇게 잡은 게 이게 진짜 안 좋고 웃긴 겁니다. 맞죠? 그렇죠. 복리후생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리후생이 뭐 어디까지 복지 포인트 이런 부분들도 통상임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 산입이 되는 거예요. 음. 현금으로 받는 통화로 받는 네. 이게 현금이 통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법문에 통화는 반드시 포함시키게 돼 있고요. 네. 통화 이외의 거는 제외하라고 돼 있는데 통화 이외의 거도 임금으로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화 이외로 줬던 것을 앞으로는 통화로 바꾸겠죠. 통화로 바꿔서 산입을 시킬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네. 복리후생비 30만 원인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정액으로 11만 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이 되면은 조금 더 인상이 돼서 한 2, 3만 원 네. 이렇게 공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최저임금이 한 10% 오른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덕수 수장이 추정해서 말씀하셨지만은 18만 원 내지 15만 원은 내년에 산입이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례는 지금 어쨌든 논란의 기준이 되는 연봉 2,500만 원을 좀 넘는 노동자들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임금을 고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2,500만 원 이하 실제 여야 의원들이 저임금이라고 한 이쪽에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 제 월급은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39만 원, 복리후생비 11만 원을 합쳐서 월 207만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2,484만 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이어서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내용을 주셨습니다.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분처럼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얼마 정도의 상여금을 받고 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가 상당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박 수장님이 좀 계산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여튼 또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도 좀 계산을 사전 오늘 예습을 전자계산기가 통해- 가져왔던데 계산기 갖고도 좀 빡셔요. 네. 예, 엑셀 네. 쓰고 해야죠. 아. 예, 예. 노동자들이 이제 엑셀 다 배워야 됩니까?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최저임금 계산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면 매월 1회 이상 지급받는 정기적 일률적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럼 뭐 초과근로수당 이런 건 제외하겠죠. 뭐 휴일수당 네. 예, 제외하고요. 상여금 중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복리후생비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제외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네. 예,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10%가 올랐다고 하자고요. 그럼 현재 방식은 7,530원 최저임금 네. 곱하기 110% 하니까 8,283원. 월급 환산하면 약 173만 원 정도 되니까 기본급만 16만 원 정도 인상되겠죠. 네. 기본급 인상되면 시간의 노동수당도 다 인상이 될 거예요. 복잡하죠. 네. 뭔 예. 말인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정리한 건데 네, 예, 지금까지는 일단 어때? 예. 이분은 현재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제외되는데요. 지금 법 개정안에 의하면 2024년에는 상여금 전액 복리후생비에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니까 네네. 한두 해 정도만 이분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얘기가 아니다 안심할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4년 되면 이분도 동결인 거예요. 아. 예.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9만 원, 11만 원은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산입이 안 돼요. 그 언뜻 보면은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39만 원 상여금을 두는 게 아니고 복리후생비로 이걸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과거에는 기존 법률에 따르면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포션을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른바 그것이 노동자들한테 불이익하다 그러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둬야 돼요. 네. 얻어야 돼요. 과반수. 그런데 상여금이 39만 원이고 복리후생급이 11만 원, 50만 원이 오롯하게 산입에서 제외될 것을 아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여금 39만 원을 복리후생비로 아마 바꾸려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39만 원을 복리후생비로 바꾸면은
산입에 제외되는 거는 11만 원이고 복리후생부의 항목에서 네. 나머지 39만 원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가 산입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예외 조항을 둔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6조 2항이 사용자가 임의로 그냥 의견 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동의나 합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39만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마음으로 39만 원이 됐든 9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의 길을 열어놨다라는 게 피해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개정안대로라면은 다양한 방식의 꼼수의 향연이 펼쳐지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되게 심각한 거 하나 네네. 이거는 뭐 그 변호사님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다 얘기하긴 임금이 이게 워낙 복잡한 내용이어서 이해가 쉽진 않을 수 있는데 네. 현재 재직자 요건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죠. 포함을 되죠. 시켜요. 예. 그럼 제가 사장이면 상여금 재직자 요건 갖춰서 매달 줘요. 왜? 그러면 최저임금은 안 걸리는데 예. 연장 수당이나 연차 수당 안 올라가잖아요. 예. 예, 사장들을 위한 방송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분명히 이 꼼수 예. 100% 나옵니다. 되게 꼼수 심각하다고 봐요. 백태가 저는. 되겠다. 예. 역시 현장에 계시는 우리 박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이거 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예. 최저임금은 어쨌든 조금씩 오르더라도 최저임금 위에 부분들이 계속 동결되다 보면은 최저임금 군에 모여 있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 하향 아까도 평준화죠.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걸 네. 임금 전체를 하향 평준화에 네. 묶어두는 아. 그런 굉장히 구조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미시적으로 5%가 25%가 얼마냐 이걸 지금 논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 제 얘기가 왜 맞냐면 좀 의심에 지금 의구심의 눈빛이 있는데 그 당의 민주당에서 네. 그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다시 연계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예.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통상임금 먼저 해결하고 와야죠.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면 조금은 미안한 감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에 뭔 얘기예요, 그거? 왜 저를 자기네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국민들이 근데 최저임금 하면은 보통 그 알바생들, 편의점 알바생들 이렇게 떠올려요. 이 사람들은 상여금도 없고 네네. 또 그리고 복리후생도 없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최저임금에? 최저임금에 원래 주휴수당이 포함돼요. 그거는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례가 나왔는데 노동부는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관련돼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노동부가 하는 거하고 법원이 하는 판단 기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매번 고시가 되지만은 최저임금 관련돼서 고시되는 기준에 보면은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플러스 주휴에 유급 주휴로 주는 8시간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받는 임금 또한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동안 받는 임금 플러스 주휴에 주는 급여 임금까지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분자 분모로 계산하겠습니다. 분모 분자가 이미 좀 정리가 됐죠.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소정 근로 시간만을 그러니까 40시간만을 분모에 인정하고 분자에는 40시간 더 받는 임금 플러스해서 주휴에 받는 급여까지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여지가 크게 없는 거고 현재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그 주휴수당 관련된 설명이셨고요. 이번 그 계약안과 관련된 우리 편의점 알바생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알바생 같은 경우는 평생 알바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또 대다수 어떻게 보면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네. 다 이제 연봉 아까 2,500만 원 미만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번 개정안하고는 툭 까놓고 좀 전혀 무관해 보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네네. 노동부가 발표한 걸 하여튼 저도 방송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통계 막 근거 또 대고 했는데 네. 좀 장난친 것 같아요. 네. 예, 그 통계 갖고 좀 장난친 것 같고 사실 노동부가 통계 해석을 좀 웃기게 해놨지만 실제 가장 영향받는 계층은 영세사업장
예, 5인 미만 예. 사업장이고요. 산입 범위 확대 때문에 뭐 이제 저소득층은 뭐 도움을 받고 고소득층은 뭐 피해 본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노동부에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근데 네. 노동부 통계만 인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1분위부터 3분위까지 저소득 노동자가 더 피해가 큰 걸로 나와 있고 이 알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득이 낮은 계층,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이제 예. 여기에 이제 그 몰려 있는데 이분들한테 사실상 가장 큰 피해가 집중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심지어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아나운서님 네. 예 제가 질문도 했던 기억이 노발대발 9회 가파라치 문성덕 변호사 설명. 취업 규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조건이나 복무 규율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작성해서 변경하는 것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특별한 그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용어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그렇죠.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항을 정리를 하자면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면 되지만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게 아니니까. 예. 이것도 이제 의견 청취만 하게 네. 이렇게 해놨는데 네. 네.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어도 단체 협약 문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90%에 가까운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은 사장님이 입맛에 맞게 다 바꿀 거예요. 예. 그래서 2천만 원 뭐 내외에 알바 한다고 해서 내 얘기가 아니겠지가 아니고 내가 이제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든 이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네. 예, 그게 좀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개정안을 들고 그 노동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마타도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노동계가 사실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봉은 높지만 기본급이 적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 수당 많이 받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얘기 말고 그냥 우리 노동계가 전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또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운동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데서는 참고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최저임금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런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4, 5천만 원 되는 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체계의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추어 가지고 그 기업에 부담해야 할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 사업장에 대한 임금 체계를 새로 설계할 문제지 왜 그 이유를 들어서 최저임금 수준이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기대를 꼭 넣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최저임금 노동자 김갑동이가 봤을 때는 나는 시급 7,530원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거 내년에는 만약에 10% 인상된다 그러면 8,300원 정도의 인상 기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임금 노동자들 그네들의 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김갑동 씨의 임금조차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네. 그게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적어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 최후에 양보한다 그러면 뭐 5분위로 하든 10분위로 하든 최상위 임금층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네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뿐이고요. 그 나름대로 임금 설계를 구할 뿐이고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적정생활 보장을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상 되는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끌어들여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한 번 더 네. 훑고 지나가는 거는 정말 이건 안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김갑동 씨는 김영동 변호사가 어떤 관계입니까?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박 소장님 어떠십니까?
그 평소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 생각하면 지금 최저임금 반대 이게 그 수치만 갖고 판단할 수 그렇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말 국민들 노동자들 분노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통계 갖고 장난쳤는데 저는 어떤 느낌 드냐면 담배값 올릴 때 통계 갖고 장난친 기억. 담배 태우시잖아요. 아니요. 저 담배 안 먹는데요. 호응이 네. 예예 호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좀 기분이 나쁘고 이번 또한 노동학법 졸속 입법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노동부 뭐 Q&A 입장을 갖고 왔는데 저임금 노동자 임금 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다. 노동자 임금 보호 측면에서 더 진전됐다. 자, 노동자한테 피해 보는 건 명확합니다. 노동자가 피해 보는 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사업장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결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요. 과연 영세 상공인이 힘든 이유가 이 인건비,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전부일까요? 네. 이거 한번 다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열받으니까 네. 예. 네, 여느 때보다 오늘 이제 스튜디오에서 두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더 좀 격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만큼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좀 궁금한 것이 그 개정안에서 네. 정기상여금의 25%다. 또 복리후생비 7%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삼은 근거나 기준이 있을까요? 뭐 입법자가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누구도 모르죠. 근데 추정컨대는 이렇습니다. 네. 2,400 내지 2,500만 원 봉급생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정하지만 어쨌든 이해를 해야 또 싸우니까. 네. 그러면 월 157만 원 정도인데 월 200 정도 받는 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연봉이 2,400 내지 2,500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157만 원이 이른바 본봉이고 기본 베이스고 나머지가 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0만 원을 채워주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바뀐 법률은 상여금이 만약에 50만 원이고 복리후생비가 10만 원인 노동자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157만 원인 노동자는 50만 원 내지 70만 원이 전부 산입이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임금이 157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쭉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김승주 아나운서님. 묻지 마세요. 지금 네, 열심히 계산하지 계산하고 마시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200만 원 정도를 맞추려면은 한 50여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여금 포션에서 39만 원을 보존을 해주고 복리후생비 정도에서 11만 원을 보존을 해가지고 39 더하기 11은 얼마입니까? 50이죠. 50만 원 정도를 보존해 주겠다. 그 50만 원을 역추적해 보니까 네. 각각 25%와 7%, 상여금 수준에서 25%, 복리후생비 수준에서 11%, 157만 원에 25%, 157만 원에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각각 39만 원, 11만 원. 그 두 개 더하면은 50만 원. 그래서 월 157만 원 베이스에 있는 분들도 아무리 상여금하고 아무리 수당이 많더라도 그걸 다 집어넣지 않고 네네. 39만 원하고 11만 원은 보존을 해주겠다. 그래서 임금 수준이 200만 원 남짓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25%와 7%의 수치는 네. 최저임금의 통계로 나온 수치가 아니라 그냥 산수로 나온 수치네요. 껴 맞추기 산수로 워낙 나온. 급하게 했으니까 네네. 누구도 모르는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복잡하다, 어렵다라는 생각만 그래가지고 계속 드네요. 국회의원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네. 근데 최근에 기사를 찾다 보니까 네. 청와대 우리 국민청원 게시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국회의원들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맞추자라는 게 자기네 있었대요. 계산 못해요 그거. 내가 근데 잘 받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찾아보니까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찬성이 70%, 허허. 뭐 반대가 한 14% 나왔다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뭐 찬성의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민한테 봉사하는 자리인데 뭐 이렇게 월급 많이 받냐 최저임금 받아라 이게 있었는데 반대하는 이유 중에 네.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반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네. 건데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의욕 상실.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받으면은 지금도 깜짝 열심히 안 놀라가지고 하는데 의욕 상실할까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참에 우리도 한번 국회 세비위원회 같은 거 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국회의원 세비를 위원회 열어가지고 결정하는 건 해야죠. 어떨까요? 대한민국 다 임금 노동자들인데 네. 대통령께서도 급여 노동자 아닙니까?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하는 거는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급여도 국회의원이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급여는 자기들이 정하는 그 문제가 있죠. 방금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갑동입니다. 이훈호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회 세비위원회, 예, 최저국회 시민들이 세비위원회 정하는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것도 하나 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네. 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마지막 의견 또 어떤 이야기들 하고 싶으신지 전해 주시죠, 박 소장님. 예, 솔직히 오늘 방송하면서 좀 자존심 상하지만 많이 버벅댔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유가 내용이 빡시기도 하지만 네. 이 흥분 상태, 네네네. 평소 침착한 제 이미지하고 그래요, 이제 맞아요. 예. 오늘 조 소장 왔으면 저게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격하게 하여튼 얘기해 본 것도 좀 처음인 것 같고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영향 받습니다. 영향 받고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고참들도 또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악의 꼼수가 분명히 동원될 거다. 이 좀 심각성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민주정부의 특징이 협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부하고 국회에서 일방적 법 개정을 하면 협치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인데 네. 정말 긴장됩니다. 이거 잘못 제가 제기하고 결정하고 합의하면 네. 1000명의 제 이웃들, 네. 제 이웃 노동자들 네. 욕먹을 감당이 안 돼요. 네. 정말 긴장되는데 뭐 이렇게 모여갖고 자기네가 결정했다는 거는 이거는 1000만, 1200만 노동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아주 명확합니다. 뭐 이 상황에서 뭐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뭐고 노사정 대표자에는 또 뭐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하여튼 촛불 혁명의 정신이 네. 분명히 여기서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각성하고 꼭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저는 좀 영세하고 중소한 사업장의 사용자들을 좀 대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법이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욕먹는 분들은 당사자는 의외로 국회나 정부가 아니고 사용자를 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최저임금 사업장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해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영세하고 중소한 사업장의 대표자들이 그런 욕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또 임금 구성이 결국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알아서 해결하라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인데요. 뭐 최근에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도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회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것을 왜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용자들, 사장님들에게 물리냐고요. 프랜차이즈의 동네 아파트의 세븐일레븐, CU에 있는 점장이 뭔 죄가 있습니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 어떤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는 그런 순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되게 합리적이신. 참고로 영세 중소 사업장 대표자님들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두 분이 평소에 비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신 이유는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추후 방향들이 설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해결사 가파라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투쟁. 뵙겠습니다. 예. 투쟁. 투쟁.